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와 뜨겁게 가까워졌다가 어느새 그 온기가 식어버린 듯한 쓸쓸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한때 내 세상의 전부 같았던 사람이 이젠 이름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깊이 아꼈던 이에게 등을 보이고 함께 웃던 친구와 더 이상 눈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 이것은 영원하리라 믿었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마침표를 찍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과 어떻게, 그리고 왜 거리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먼저 손 내밀기, 마음 열어 보이기, 그리고 내민 온기 받아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등한시했기에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관계가 모래성처럼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형제자매, 부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무너지면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깊은 거리감을 만들고 맙니다. 서울에 사는 혜진 씨는 20대 시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 초년생 시절까지 둘은 비밀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나누었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지냈죠. 하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어느덧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민우 씨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물었고 혜진 씨는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각자 살기 바쁘니 이해해야지 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을 무렵 혜진 씨가 큰 용기를 내어 연락했지만 민우 씨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벽이 느껴지는 대화 속에서 이제 와서 뭘 하는 듯한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한 번 더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서로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단정했을까? 민우가 힘든 내게 도움을 주려 했을 때 왜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쌀쌀맞게 밀어냈을까?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제게 정말 특별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데 인색했고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 아이의 진심 어린 손길을 자꾸만 거절했죠. 돌이켜보면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했던 작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거대한 사건이나 갈등보다 일상 속 사소한 무관심 때문에 서서히 균열이 갑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말에도 마음은 나누지 않으면 멀어지고 사람은 찾지 않으면 잊힌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란 이처럼 부지런히 살피고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연약한 화분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 하나를 지켜내는 대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관계의 온도를 식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먼저 손 내밀지 않아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인연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먼저 다가서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지훈 씨는 몇 년 전 대학 시절부터 둘도 없던 친구와 영영 멀어졌습니다. 특별한 싸움이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가 먼저 연락에 물꼬를 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말합니다. 정말 형제 같았던 친구였어요. 졸업 후 각자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죠. 처음에는 곧 연락해야지, 다음 휴가 때는 꼭 만나자 다짐했지만 바쁜 현실에 치여 늘 다음에라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르자 연락처는 그대로 있었지만 전화를 걸기가 어색하고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나를 잊었으면 어쩌지? 바쁜데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친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도 지훈 씨는 선뜻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다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지금도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짧게라도 먼저 안부를 물었더라면, 그 친구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었더라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해야지. 내가 연락하면 뭔가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는 자존심이나 망설임 때문에 소중한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관계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관계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침묵 속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전달됩니다. 그 마음이 담긴 짧은 메시지 한 통, 잘 지내? 라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행위는 상대방의 마음에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어색함을 무릅쓰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짧게나마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오해와 단절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가장 편하고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유는 간단할지 모릅니다. 우린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알겠지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함이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보이지 않는 벌레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수민 씨는 평생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표현이 없으셨어요. 제가 힘들 때 기댈 어깨가 되어주시긴 했지만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씀은 거의 없으셨죠. 우리 딸,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저 다 그렇게 사는 거다 혹은 침묵으로 답하실 뿐이었어요. 그게 참 서운했죠. 수민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어렵고 어색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어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 짐작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편찮아지시고 나서야 수민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왜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도 제게 표현은 못하셨지만 속으로는 저를 많이 아끼셨을 텐데.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상대방에게 결코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육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관계의 온도는 사실이나 사건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감정의 교류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따뜻하고 진솔한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힘든 일은 없었어? 내 덕분에 정말 든든해.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이런 평범해 보이는 말들이 관계에 얼마나 큰 윤활유가 되는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세심하게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척하면 척이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큰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건강한 관계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훨씬 많을 때 유지된다고 합니다. 작은 칭찬,
사소한 감사의 표현, 공감의 눈빛 같은 긍정적 교류가 꾸준히 쌓여야 관계는 튼튼해집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어색하더라도 자주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오늘 너 정말 멋져 보였어. 이런 말들이 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 내민 호의를 받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하거나 작은 정성을 표했을 때, 아니야,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충분해. 너도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하며 습관적으로 손사래를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절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결국 내 마음이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넘어 관계 자체의 벽을 쌓게 될 수 있습니다. 호의는 단순히 물질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해서 차가운 벽에 부딪히면 처음에는 민망함으로 시작해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인 유나 씨는 입사 동기 상민 씨와의 관계가 괜찮다는 말 때문에 멀어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상민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몇 날 며칠 야근하며 힘들어 보이기에 제가 커피도 사다 주고 자료 정리도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제안했어요. 그런데 상민 씨는 매번 정말 괜찮아요. 유나 씨,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유나 씨는 처음에는 상민 씨가 미안해서 그러나 싶었지만 거절이 반복되자 점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가? 내 도움이 별로 필요 없나? 나랑 엮이는 게 싫은 건가? 결국 상민 씨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졌고 자연스럽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한쪽에서 주기만 하거나 다른 한쪽에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말 고맙다. 내 마음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어. 와 같은 감사와 인정의 교류가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관계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푸는 행위만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주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열린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의 상호성의 원리처럼 사람은 자신이 준 것에 대해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나의 선의가, 나의 마음이 거부당했다는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말이 때로는 배려가 아닌 거리 두기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계속 뿌리치는 것은 결국 그 손이 다시는 당신을 향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받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는 정말 고마워. 내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 하루가 훨씬 수월해졌어. 와 같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성숙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받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받은 마음에 감사하며 또 다른 형태로 그 마음을 되돌려줄 수 있을 때 인연의 끈은 더욱 질겨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행동. 먼저 다가가기, 마음 표현하기. 호의 받아주기를 소홀히 하여 오랜 인연과 멀어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와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하시는 김 사장님은 20년 지기 친구와 몇 년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친구는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겨주는 쪽이었어요. 제가 가게 일로 바쁘고 힘들 때면 말없이 찾아와 도와주곤 했죠.
그런데 저는 무뚝뚝하다는 핑계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속으로는 늘 고마웠지만 겉으로는 뭘 이런 걸 다 하며 퉁명스럽게 대했죠. 김 사장님은 그것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지점이었다고 말합니다. 가까우니까 내 속마음 다 알겠지 하고 너무 안일했어요. 내가 너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잖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거는 전화 한 통에 인색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술 한잔하며 툭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관계는 나 혼자 애쓰는 거냐? 그 말에 김 사장님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서서히 연락을 줄였고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잡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한번 어긋난 마음을 되돌리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그냥 그때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더 하고 고맙다고, 내 덕분에 힘난다고 말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가장 아픈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먼저 연락해 볼 걸. 그때 조금만 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보여줄 걸. 그 사람의 진심을 왜 그렇게 차갑게 밀어냈을까? 하는 후회는 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대전에 사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늘 자신을 지지해주던 언니에게 언니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운한 감정이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니가 큰 병을 앓게 되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언니의 손을 잡고서야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말 못해서 미안해 하고 울며 고백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 말을 언니가 건강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을 때 하지 못했을까요? 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려 했는데 저는 늘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말로 언니의 마음을 밀어냈어요. 박 선생님은 그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한 감정이라도 진솔하게 표현하며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곁에 있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정성껏 마음을 쓰고 지켜나가야 할 귀한 존재입니다. 인연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흘러가는 강물이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기꺼이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함께 가꾸어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먼저 손 내밀기, 마음 열어 보이기, 내민 온기 받아주기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와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소박한 행동들입니다. 첫째, 먼저 손 내밀기. 거창한 약속이나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잘 지내? 하는 가벼운 안부 전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꾸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말 잘 보내. 문득 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와 같은 진심이 담긴 짧은 메시지가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멈춰 있던 관계의 시계추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 열어 보이기. 이것 역시 대단한 고백이나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공감하는 눈빛, 다정한 말투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심전심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혹시 무슨 힘든 일은 없어? 내가 있어서 참 힘이 돼 라고 먼저 물어봐 주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특히 감사, 미안함, 애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할수록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오늘도 고마웠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내민 온기 받아주기. 우리는 때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거절은 상대방의 호의와 진심을 위축시키고 벽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진심으로 제안할 때, 어머, 정말 고마워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구체적인 감사 표현과 함께 그로 인해 당신이 느낀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전달해 주세요. 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내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든든하다. 이런 표현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며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활짝 피어나듯 상대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고 그 마음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 때 인연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아주 짧은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나서 그냥 연락해봤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돌아보니 내가 너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더라. 이런 진심 어린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떤 오해나 서먹함도 봄눈 녹듯 사라지고 관계는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우리가 평생 지켜나가고 싶은 소중한 인연을 위한 지혜의 한 문장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도 어느 날 문득 당신에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고 그동안 당신이 그 관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깊은 후회만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관계를 돌보고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아주 사소한 무관심과 침묵 때문에 서서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를 주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마음 표현에 인색하며 상대가 내민 따뜻한 손길을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며 반복해서 거절할 때 관계의 온도는 소리 없이 식어가고 결국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노력을 조금씩 잊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마음을 열어 보이는 진솔함, 그리고 내민 온기를 받아주는 감사함은 어쩌면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관계의 물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인연은 언제든 다시 생기를 되찾고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가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한 여러분만큼은 지금부터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먼저 다가가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속에 망설여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한 통, 잠시 시간을 내어 거는 전화 한 통, 마주했을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다시 열게 할지도 모릅니다.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이런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말들이 얼어붙었던 마음의 온기를 전하고 과거의 사소한 오해들을 덮어주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인연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노력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귀하디 귀한 마음의 결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오늘 여러분이 먼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중한 씨앗 하나를 건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 혹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들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이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망설임 대신 용기를 내어 먼저 손 내밀어 보는 날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설명서입니다.